네. 아직도 이런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게 저는 형사처분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네, 하셔야죠. 가입하세요. 이거 우리 보험 판매자 같아. 특보분들은 산재보험이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필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랜선노동법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랜선노동법 시즌2와 함께할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랜선 노동법 시즌 2에 합류하게 된 뉴페이스 이승현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랜선노동법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시즌2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즌2에 함께 하시게 된 이승현 노무사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 떨리네요. 고용노동부 유튜브는요, 저도 평상시에 자주 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 노무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명하답니다. 항상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좀 출연을 하게 되니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주영 노무사님을 또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약간 셀럽 만나는 것 같고 지금 네? 두근거리네요. 제가 셀럽이라고요? 네. 제가 무슨 셀럽입니까? 네, 어쨌든 이승현 노무사님 반갑고요. 시즌2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렇게 새롭게 합류하게 된 만큼 죄송하지만 우리 진선미 노무사님을 여러분들께서 잊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노동법은 노무사에게. 일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안 좋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거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안 좋은 거 생각해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일 힘들죠. 저도 그게 가장 안 좋긴 한데 왜 다들 직업병이 생기잖아요. 이승현 노무사님은 직업병 있으세요? 아, 네, 저 직업병 있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목이 먼저 이렇게 마중을 나가는 또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 제 직업병인 것 같아요. 혹시 이주영 노무사님은 어떤 직업병 있으신가요? 하도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요즘은 저려요. 절대로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나이 탓은 아니신가요? 죄송합니다. 제 나이는 묻지 마시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왜 직업병을 여쭤봤냐면 이번 주제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랜선노동법 시즌2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산업재해와 보상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예요. 사실 벌써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번 달 주제 관련해서 우리가 댓글을 또 받았죠. 시즌2에도 랜선노동법 인기가 식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총 126개의 질문이 달렸는데요. 먼저 우리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업무와의 연관성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산재인데 지병이라 치부되면 좀 억울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가 아닌데 산재 처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엄청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산재 이야기가 나왔으니 보상이 되는 산재 보험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다 치면 치료비는 전액 지원되고 일을 쉬게 되면 평균 임금의 70% 정도도 지원되니 혜택이 정말 좋죠. 사실 다치지 않는 게 최고인데 일이라는 게 항상 내 맘대로 술술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상담 더욱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희정님의 댓글인데요. 어떤 것들이 산업재해인가요? 산업재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입니다. 사고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건축 자재에 맞아 다치거나 장비를 다루다가 실수를 해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또 이제 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과로로 병이 생겼거나 사고 후유증으로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사의 지시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부주의로 발등에 떨어뜨려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산재 보상에서 중요한 것이요.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무과실 책임주의를 악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산재 보상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는 위법 행위 절대 금지입니다. 양길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친 직원인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직도 이런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게 전 놀랍네요. 그러게요. 네.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 역시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회사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을 자주 파견하겠죠. 사업주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요,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사실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기억하세요. 또 근로자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산재는 회사가 처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회사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다 산재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분 받으실 수 있어요. 아주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행동이에요. 만약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셔서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옛날 사람인데. 아, 이거 옛날 요래야 되는데. 들켜버렸네요. 박현우 님이 질문 주셨어요. 산재보험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승현 노무사님 답변해 주시죠. 일하다가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세요. 제일 먼저 그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고요. 이제 그 외에도 사고 정황 등을 기록에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피해 당하신 분은요, 보통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셔서 입원 치료하시거나 또 통원 치료를 받으시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 소견서 등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입원하시거나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라면요, 해당 병원을 통해서도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를 토대로 현장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산재로 확인되면 치료에 들었던 비용을 개별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라고 해서 임금의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완치 후에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에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사고 발생 3년,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7년차 직장인입니다. 제품을 조립하는 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수로 기계 사이에 팔이 끼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기계를 정지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어깨와 팔 쪽에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영수증의 일부 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산재로 처리되면 요양급여로 다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일부의 본인 부담금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극히 드뭅니다.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화상 치료를 받는데 아직 어떤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 장비나 기술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런 치료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운 기술이 심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지원이 되지요. 기술의 발달을 산재보험에서도 뒷받침해줘야 하니까요. 올해 지원되지 않았던 기술이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댓글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요. 외근 중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려고 동사무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고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영섭님이 달아주셨네요. 네, 이거 실제로 질문도 많이 받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포인트죠. 업무 시간이지만 어떤 개인적인 일 처리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아니 어쩌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죄송하지만 산재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네, 맞아요. 산재보험은 반드시 업무 수행성과 연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볼일 중에 재해를 당했다면 사업주의 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식당 이런 거 많잖아요. 자녀들이 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용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힘들어서 용돈 없이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법률적으로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원래 산재보험이라는 게 근로자로 인정되는 계약관계일 때 가입할 수 있는 거라 가족은 이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분들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죠. 네. 올해 6월 9일부터는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사촌 이내의 친족도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좋네요. 아, 고용노동부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어느덧 마지막 댓글입니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아서 적용제외 신청을 했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무조건 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택배,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특고 종사자라고 하죠. 특고분들도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 가능한 직종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처럼 특고 종사자는 그동안 사유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질병, 육아휴직 등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승인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고분들은 산재보험이 선택이었다면 그쵸. 이제는 필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내게 되는 산재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위험 저소득 직종 종사자, 사업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내려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직종이나 기간 등은 곧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올 초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보험료를 소급하여 최대 3년까지 면제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주세요. 보험료도 깎아준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가입하셔야죠. 가입하세요. 이거 우리 보험 판매자 같아. 마지막으로 OX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이승현 노무사님 답해주세요. 오자은님의 댓글입니다.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X입니다. 선천적인 질병은요, 산재보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현정님의 댓글입니다. 미팅 가다가 사고 났는데 보상이 100% 되는 건가요? 여기서 미팅은 업무상 미팅이겠죠? 그렇겠죠. 항상 사무실 앉아 계시다가 외근이 있어서 미팅 가시다가 다치신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요, O입니다. 출장이나 미팅 등은요, 당연히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성님의 댓글입니다. 심하지 않은 화상인데 3일 정도 쉬고 싶은데 이것도 산재 처리 되나요? OX잖아요. 네. 요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재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 소견으로 최소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진단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출연인데 어떠셨어요? 네. 지금 머릿속이 사실 하얗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네, 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처음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네. 저희 셀럽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네요. 네. 랜선 노동법이 매월 하나의 주제로 질문을 받아 나갔었는데 심화 버전으로 1:1 상담 버전이 다음 달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랜선 박 노동법이라고 이름이 재밌네요. 랜선 박 노동법. 네, 저희가 사형 공무할 때요,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저희는 랜선 박 노동법 한 편 나간 뒤에 또 저희 랜선 노동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노동법은 노무사에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고용노동부 최고예요. 최고예요.